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눈 서울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임현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시와 사시의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시는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미국의 통계를 본다면 1년에 약 85만 명 정도가 복시로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매년 1000명당 약 2.5명 정도가 복시를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 복시를 한번 겪고 나면은, 이 복시가 생기면 대단히 놀라게 되고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복시가 만약에라도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병원을 찾게 되는지, 또 병원을 찾으면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시, 말 그대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이죠. 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하나이라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키클롭스 혹은 사이클롭스라고 부르는 저런 한눈 동물, 한눈 인간, 한눈 괴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는 거는 한눈에 비해서 너무나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공간을 깊이 있고 원근감 있게, 또 입체감 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필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연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연필로 연필 끝을 가지런히 마주칠 수가 있는데, 두 눈을 뜨면 너무나 쉽게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 눈을 찡그리게 되면은 이걸 못하게 됩니다. 연필과 연필을 서로 포인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 그림에서처럼 어린아이가 저 조그만 구멍에다가 연필 끝으로 뭔가 구멍을 테스트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눈을 가리고서는 저 쉬운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감, 나하고서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알 수 있는 원근감, 입체감, 깊이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눈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세상을 너무나 풍성하게, 또 공간감 있게, 깊이감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눈을 가진 하나의 단점으로서 그 두 눈 정렬이 서로 잘못되었을 때 복시라고 하는 놀랄만한 증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까이, 저렇게 계단 위아래 얼마든지 다양한 세상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복시를 느끼는 상황이라면 저 계단조차도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의 단차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대단히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놀라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복시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 드린다면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증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맞아서 멍이 들었다, 혹은 뭐 어디를 베어서 출혈이 생겼다, 그런 걸로 우리가 뭐 평생 동안 못 잊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관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평생토록 내가 언제 저런 일이 있었지라고 평생 기억이 날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데요. 그중 첫째가 바로 시력 상실입니다. 일시적인 시력 상실.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잠시 5초든 10초든 1분이든 깜짝스럽게 저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저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배 한 분과 이렇게 저녁을 먹고 술을 소주를 약간 두세 잔 정도 했었죠. 그리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되면서 중심시야만 남게 되는 저런 현상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좋아졌어요. 그 경험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런 것처럼 물체가 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실제 이제 저걸 겪었던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2년 전 10월 달에 저런 걸 겪었고 다시 1년 후에 또 저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억들을 제게 이제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시라는 현상은 우리 평생에서 대단히 잊지 못할 이제 중요한 경험이 되는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또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시를 느낀다고 하는 거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눈이 서로 잘 합력해서 두 눈 시선을 일치시켜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복시 없이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저 시선이 잘못되었을 때, 시선이 합치가 되지 않았을 때 복시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선 정렬이 합치되지 못한 상태, 그 시선 정렬이 바르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사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시와 사시는 서로 매우 연결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과 바르는 서울안과는 바로 이 복시와 사시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설립하고 이 분야의 진료를 최고의 수준으로 또 제때에 필요한 때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런 분야를 지금까지 잘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복시가 생겼을 때, 물론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본인이 복시가 생기든 혹시 주변인이 복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먼저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복시가 심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복시가 있게 되면은 한눈을 가려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복시가 한눈 복시인지 두 눈 복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복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눈 복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쉬운 경우입니다. 심각하지는 않은 경우이죠. 두 눈을 떠도 복시가 있고 뭔가 흐려 보이고 겹쳐 보이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한눈을 가려도 역시 똑같이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원인이 난시, 백내장, 각막 이상 같은 눈의 우리 매체 선명도, 굴절도의 선명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빛을 투과시키는 각막, 또 우리 굴절기관, 이 도수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주요한 부분이 바로 난시인데요. 난춘에서 우리가 한 눈을 가렸을 때도 여전히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막 혼탁이 있다든지 또 망막에도 소위 망막 주름, 망막 점막 같은 경우가 있다든지, 혹은 스트레스에 있어서 시민성, 소위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한눈에 가렸을 때도 복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소위 이 핀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보면은 복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 핀홀은 소위 초점 심도를 깊게 해서 저 겹쳐 보이는 현상을 선명히 또렷이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시이란 경우, 소위 백내장이 의한 경우, 저런 경우들은 핀홀을 통해서 복시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두 눈 복시는 오히려 한눈 복시와 반대입니다. 한눈을 가리면 복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눈을 떠서 봤을 때만 물체가 둘러 보이는 놀라운 현상을 겪게 되고, 한눈을 가리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눈 시선 정렬의 불일치, 두 눈을 보았을 때 그 두 눈이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 눈 시선 정렬이 불일치가 된 것을 이제 사시라고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있는데 그 손 뒤에 뭔가 하나의 흐려 보이는 뭔가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똑같은 이미지, 똑같이 선명한 이미지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흐린 이미지가 선명한 이미지 위에 혹은 옆에 혹은 아래에 하나 더 겹쳐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난시에 의한 한눈 복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저것은 같은 복시, 같은 두 상에 겹쳐 보임, 두 눈 두 개로 보임, 따로 이중으로 보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왼쪽 그림과의 차이는 똑같이 선명한 상이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흐리고 하나는 선명한 게 아니라 똑같은 정도의 선명도의 이미지가 난 같이 보여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게 두 눈 복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눈 복시는 뭔가 두 개 보이는 이미지가 똑같이 선명하지는 않고 하나는 좀 흐려 보이는 이미지. 그에 비해서 두 눈 복시는 두 개 다, 두 보이는 물체 다 선명해 보이는 이미지. 그렇게 크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 복시는 조금 더 간단한 것, 즉 치료가 쉬운 것이고요. 난시는 안경 교정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백내장에 의한 경우는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그 복시가 치료될 수 있고요. 각막 이상 경우도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눈 복시는 그와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두 눈 복시가 왜 어떤 원인에서 생기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어떤 원인이 되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그 발생의 그 복시의 생김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당연한 문제인데 그 복시가 갑자기 생겼는지 혹은 갑자기가 아니라 은연중에 언제인지 모르게 천천히 서서히 생긴 것인지를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복시를 경험한 분들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급성 복시, 만성 복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급성으로 눈 정렬에 불일치, 사시가 생긴 것이고 그와 달리 만성적으로 시선 정렬에 불일치, 사시가 생긴 경우입니다. 갑자기 생긴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하는 경우 급성 복시인데요. 즉 난 다 문제가 없이 잘 지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두 개로 보였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옆에다가 차를 세우고 1시간에 쉬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혹은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늘 똑같이 하던 산책길을 갔는데 갑자기 놀랍게 길이 두 개로 보였습니다. 라고 표현한 그런 경우가 바로 급성 복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급성 복시는 대부분이 뇌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그 대부분이 사실은 뇌신경마비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급성으로 소위 3번, 4번, 6번 뇌신경마비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뇌에서 움직이는 신경가닥들이 있습니다. 매우 가느다란 실가닥이죠. 우리 뇌의 바닥을 통하는 그 신경인데요. 그 신경이 바로 3번, 4번, 6번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 뇌신경이 저 뇌의 줄기, 뇌 가운데 있는 줄기로부터 쭉 나와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의 신경 공급에서 눈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들인데요. 저 신경에 마비가 생기는 원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외상에 의해서도 저 신경에 대한 손상, 근육에 대한 손상,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렇게 급성으로 3번, 4번, 6번 저렇게 뇌신경 마비가 생기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뇌경색이 생겨서 3번 뇌신경을 누르는 경우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의 이상, 뇌혈관의 또아리, 소위 뇌동맥류가 발생해서 우리 눈을 움직여주는 4번 뇌신경, 3번 뇌신경 혹은 6번 뇌신경을 누르고 압박하게 되는 경우 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종양도 있습니다. 뇌에 생기는 종양, 여러 가지 뇌수막종, 여러 가지 뇌교종, 여러 가지 원인의 종양들이 저 뇌신경을 영향을 주어서 마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런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급성 뇌신경마비, 급성 복시가 생겼을 때는 꼭 뇌 영상검사, 뇌 MRI 혹은 혈관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MRA, 이렇게 혈관조형 영상검사, MRI, MRA 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원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런 뇌경색, 뇌출혈, 저런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여러 가지 뇌의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추신경계 이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흔한 원인, 다양스럽게도 더 흔한 원인은
뇌 미세혈관 혈액순환 장애라고 저러는데, 소위 미세혈관, 우리 저 신경 3번, 4번, 6번 신경, 저 가느다란 신경 가닥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미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미세혈관에 순환 장애가 생기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전신질환이 있을 때 저렇게 미세혈액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미세혈액순환에 의해서 뇌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더 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도 다양스럽게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다양스럽게도 점차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미세 혈액순환이 회복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회복되면서 저 뇌신경의 기능들이 점차 복원되면서 우리 눈에 움직이는 근육도 다시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고 복시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수일 내, 매우 건강한 경우 수일 내 수준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2, 3개월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4, 5개월 정도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저렇게 미세 혈액순환 장애에서 생기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이 생기는 경우인지 단순히 알 수만은 없기 때문에 MRI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을 가렸을 때는 괜찮고 두 눈을 떴을 때 복시가 생기는 두 눈 복시의 경우, 그리고 또 그 복시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한지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급성 복시에서 서서히 발생되어서 그대로 유지되든지 점차 악화되는 복시들이 있습니다. 소위 만성 복시라고 이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역시 다양한 원인이 됩니다. 급성 질환처럼 이렇게 뇌신경 마비에 의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서 우리 두 눈의 시선 정렬이 불합치되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있던 사시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 있던 사시가 어른이 되면서 점차 악화되면서 이렇게 복시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헐성 외사시, 소위 우리나라 사시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매우 흔한 사시이죠. 그 사시 일부에서도 복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후천적으로 눈이 몰리는 내사시가 되면서 복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사근 마비라고 하는 질환도 유명한 질환인데 소위 수직복시, 물체가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을 서서히, 처음에는 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흐리고 겹쳐 보이고 필요할 때만 잘 안 보이고 흐려 보이는 증상이었다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둘러 보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성적으로 점점 악화되는 그런 복시들도 있고요. 또 안화 질환이라 있는데, 안화 질환, 안화라고 하는 것은 눈을 싸고 있는 소위 그릇, 눈을 싸고 있는 뼈, 그리고 그 부속 조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눈 주변 조직에 있어서 무슨 혹이 생겼다든가 종양이 있다든가 혈관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안화의 질환이 생겨서 눈의 시선을 이상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눈 근육에 질환이 있다든지 근육에 마비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든지, 또 소위 근무력증이라고 해서 근육의 수축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소위 갑상선 안병증이 발생해서 소위 면역세포, 염증세포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침투해 들어와서 근육이 붓고 뻣뻣해서 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시선 정렬에 이상을 만들어서 복시를 만드는 또 유명한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시선 정렬이 맞지 않게 돼서 복시가 생기는 만성 복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복시를 대별하면은 급성 복시보다는 만성 복시를 겪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이렇게 두 눈 복시가 생겼을 때 그 치료는 바로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뇌 질환이 있는 경우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든지 뇌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른 당연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다행히도 큰 종양이나 경색은 없지만은 미세 혈액 순환에 의해서 뇌신경 마비가 발생했다고 진단되었을 때는 그 혈액 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잘 안정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혈액 순환에 주력하면서 기다리면서 회복을 점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타 염증 질환이나 근육의 이상, 근무력증, 갑상선 질환 등 원인 질환이 발견됐을 때는 그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복시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 복시를 유발하는 원인이 사실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사실에 대한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시 증상의 치료를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또 급성 복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복시가 생겼을 때 매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 그 경우에 쉬운 수단은 물론 한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 눈 복시, 한눈을 가리면 좋아지도 했던 것처럼 한눈을 가리면은 어쨌든 지낼 수는 있으니까요. 물론 두 눈 보는 것보다는 시야가 좁아지고 불편함이 있지만은 복시를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한눈을 가리는 동안만이라도 복시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한 렌즈를 검게 만든다든지 소위 뱅거드 포일 또 프로스티드 렌즈 이런 방식으로 안경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혹은 이런 포일 같은 필름을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해서 복시를 한시적이나마 없애도록 그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프리즘 안경, 프리즘을 이용해서 복시를 우선 증상 자체를 경감 치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복시를 유발하는 원인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프리즘이라는 거는. 우리 프리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빛을 이렇게 꺾어주는 광학적인 도구입니다. 빛의 방향을 꺾어주는 광학적인 도구인데 눈의 편의 정도가 크진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선이 정상과 다르게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되는 시선 정렬에 불일치, 불합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망막의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딴 곳에 보이게 되는 복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선, 이 빛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꺾어줌으로써 마치 우리의 망막 중심어가 정상적으로 본 것처럼 느끼게 해줘서 복시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 수단입니다. 물론 이 프리즘 안경을 끼지 않을 때는 그대로 복시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 안구의 편의 정도, 복시를 위반한 그 편의 정도가 크지는 않을 때 이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한시적이나마 그 증상을 도와드릴 수 있는, 증상을 덜 겪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가면서 그 복시 증상이 점차 좋아지고 근육 기능, 뇌신경 기능이 복원되면서 복시가 없어지면 다행이지만은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시선 정렬의 불일치를 치료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이나 한눈 가림과는 다르게 당연히 근본적인 치료이죠. 시선 정렬을 다시 맞춰줄 수 있는 수술이니까요. 사실을 교정하는 안구 근육 수술을 통해서 복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원인되는 편의, 그 눈의 정렬이 안으로 들어왔는지 또 밖으로 나갔는지 위아래로 변했는지 회선 사시는 안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코 쪽으로 귀 쪽으로 회전된 경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수술적으로 치료함을 통해서 시선 정렬을 근본적으로 교정함으로써 복시를 치료하는 그런 수단도 있습니다. 우리 눈은 각 눈당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눈을 안구를 회전시켜주는 그 근육이 있는데요. 안구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흰자위 결막을 열어서 눈을 움직이는 이 근육을 세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시선 정렬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복시를 이발하는 사시, 복시와 연관된 시선 정렬의 불합치라는 측면에서의 사시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눈이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 이 눈의 정렬의 방향, 정렬이 틀어진 방향에 따라서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 또 밖으로 나가는 외사시, 한눈에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 또 그에 비해서 한눈에 내려가는 이런 하사시, 이렇게 사시의 종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 원인,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서 생기는 원인, 안화에서 생기는 원인, 근육에서 생기는 원인, 유전적 원인, 여러 원인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이것이 생기면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단지 복시 증상만이 아니고요. 한눈만 쓰는 느낌, 또 한쪽 눈이 치우쳐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 또 피곤하거나 멀리 볼 때 내 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느낌, 또 쉬 필요해진다는 느낌, 눈 피로, 또 눈의 두통, 또 눈의 피로, 눈 자체가 아픕니다. 눈이 눌립니다. 또 두통, 이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복시, 또 입체로 보이는 느낌의 약화, 또 시야의 변화, 또 외관상 모양의 변형,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고 치료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겠죠. 학생들은 이제 학습장애, 또 능률 저하, 안전사고, 안전사고라는 건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든지 여러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가 있어서 입체시가 안 좋게 되면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불편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계단뿐만 아니라 운전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시가 있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거고요. 복시가 없다 하더라도 입체시가 약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3.6배 높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 정서장애, 대인관계의 문제, 취업에 대한 이제 자기 직무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눈부심 역시 하나의 사시의 증상이고요. 복시, 눈피로, 외관성의 문제, 이런 것이 사시의 증상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수술하면 대단히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이걸 수술해야 되는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많이 우리 의학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이 사시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시고 어떤 양상의 사시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에 맞는 치료 기술이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만큼의 근육의 세밀한 조정을 해주면은 문제없이 그 사시가 잘 교정되고 매우 어려운 사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쉬운 사시도 있고 그 사시의 종류를 잘 판단해서 적절히 치료하면은 과거와 달리 매우 잘 치료될 수 있고 재발률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우리 의학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매우 어려운 사시, 쉬운 사시, 여러 종류의 사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시는 꼭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복시와 사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개원하기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20여 년 근무하면서 이 복시, 사시 관한 이제 여러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진료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겪고 또 경험하고 치료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 복시와 사시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빨리 필요한 때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료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가웠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질문들이 있으면 그런 질문들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은 시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24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0대 초반이시고
복시로 몇 달 전부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밤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한쪽 눈을 감으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검색해 보이니 복시 증상이라 하더라고요. 원인도 모르게 복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눈 복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을 감으면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한눈 복시는 아니고 두 눈 복시, 즉 두 눈 시선 정렬이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시선 정렬이 아주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외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은 뭔가 미세하게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항상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간헐성 사시라고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정상이다가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눈이 몰리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위로 오거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매우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꼭 어떤 종류가 사시가 있는지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양상에 따라서 간헐성이든 또 항상성이든 그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즘 안경 수술 여러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그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영도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가끔 글자나 대상들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복시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시라는 건 말 그대로 겹쳐 보이고 두 개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자체를 모두 복시라고 이름 부르는 거는 맞는 말인데요. 그 복시를 세 분 해서 한눈 복시, 두눈 복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한눈 복시도 당연히 복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겹쳐 보이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시 현상이 제일 흔한 원인들이고 그다음에 백내장, 각막이장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안과에 가면은 진단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난시 경우에도 사실은 쉬운 난시가 있고 교정이 쉽지 않은 난시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가 개입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하나 단순 난시뿐만 아니라 눈 모음 기능이 약해져서 복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조절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원인들이 한눈 복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다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나래님 질문인데요. 한눈을 가렸을 때 시야랑 보이는 게 두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눈이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한눈을 가렸는데 시야랑 보이는 게 두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눈이 어디가 안 좋은가요? 제가 잘 이해를 이 질문을 잘 못하겠는데 한눈을 가리는 거랑 두 눈을 보이게 하는 게 같다는 말은 이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신이 사시가 있는지, 자신이 두눈 시력이 서로 다른 경우에 사시가 있는 경우는 몰랐다든지 혹은 한눈 시력이 상당히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등시 등 다양한 원인에서 한눈 시력이 다른 눈에 비해서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눈을 가렸을 때 시야랑 두 눈을 뜬 시야랑 서로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눈을 가렸을 때랑 두 눈을 떴을 때 사실은 보이는 시야가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 물체의 시야가 한눈을 가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위치가 다르게 돼요. 내가 한눈을 가렸을 때 이 위치가 서로 좌우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한눈을 보았을 때 즉 왼눈의 시야와 오른눈의 시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것을 보고 있었지만 우리 뇌가 두 눈으로 보였던 시선을 하나로 만드는 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 물체, 두 곳을 보았지만 그걸 하나로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양한 단일시, 다른 말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듦, 그 융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융합 기능을 바로 우리 뇌에 있는 비밀인데요. 그 두 눈 시력의 차이가 있다든지 두 눈 기능이 충분히 합치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두 눈 시력 기능, 입체 기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락이라는 내 인생의 락이라는 분이 질문 주셨고요. 현재 고2이고 2년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복시가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에 너무 필요할 때만 그랬어요. 근데 작년부터 복시가 그냥 심해졌더니 원래 밤에만 그랬는데 이제 낮에도 좀 복시가 생겼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밤에 복시가 심해서 공부의 시장이 큽니다. 시험 기간에 복시하는 사람 이거 안경에서 안경 맞추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가 영향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절 기능의 장애, 조절 기능의 부전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절 기능이라는 것은 상을 선명히 포커싱 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눈 안에는 선모근이라는 또 눈 내부의 근육이 있습니다. 선모근은 우리 수정체를 두껍게 얇게 만드는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이 잘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선명히 포커싱을 하지 못하게 돼요. 특히 책을 볼 때 멀리는 괜찮은데 책을 볼 때 잘 안 보여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열심히 1시간, 2시간 보다 보면 글씨가 흐려 보이고 겹쳐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조절 기능이 약할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역시 난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안과를 가셔서 원인을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눈이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이 내사시가 생겨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눈의 시선 정렬이 안으로 몰려서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처음에는 밤에만 그랬다가 이제는 낮에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피곤할 때만 그랬는데 이제는 안 피곤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절 기능이 약해도 그럴 수가 있고 난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원인을 따져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하늘님인데요. 제가 원래부터 사시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쌍꺼풀 수술 후에 사시가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을 할 예정이에요. 혹시 쌍꺼풀 수술 후에 제가 원래 있던 사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쌍꺼풀 수술 후에 사시가 더 심해지거나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모양이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에서 당연히 눈매가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몰려 보이던 거가 좀 덜해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눈의 흰 자위가 보이는 면적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눈매 모양이 달라질 수 있지 사시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한다면요. 쌍꺼풀 수술할 때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손상됐다든지 뭐 다른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수술 자체에서 사시가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푼수공지님 질문 주셨고요. 제가 왼쪽 시력에 사시가 있어서 약시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왼쪽 0.9에 오른쪽 1.0이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0.4,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렷하게 보이던 시야가 노이즈가 30%인 것 마냥 보이는데 약시라서 문제가 된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시야가 노이즈가 30%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는 일단 시력 저하를 이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이제 표현이고요. 그 시력 저하가 어떤 문제로 생겼는지를 봐야 되겠죠. 가장 흔한 원인은 물론 도수의 이상, 근시가 치료 생겼다든지 난시가 치료 생겼다든지 난시가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난시는 나이가 들면서도 더 변해갈 수 있습니다. 원래 근시는 대개 10대 중반 이후가 되면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난시는 조금씩 변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시가 더 생기면서 시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또 기존 약시가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시력 변화가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간헐적 외사시 수술 후 복시가 나타날 확률이 큰 편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헐성 외사시라는 질환은 우리나라 사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우리나라 전체 사시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가 이 외사시인데요. 간헐적으로만 나타난 사시. 내가 의식을 하고 집중해서 힘을 주고 보면은 사시 없이 잘 볼 수도 있는데 힘을 빼면 눈이 스르르 밖으로 나가는 그런 타입의 외사시인데요.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복시를 겪게 되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수술 초기에는, 즉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 수술 일주일 내에 복시를 겪는 사람들은 거의 80-90%라고 할 정도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복시는 물론 심한 복시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복시인데요. 이 경우가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오래 가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요. 대부분 수술 후에 복시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지는 않고 초기에 잠시 생겼다가 수일 내에 혹은 1-2주 이내에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될 정도로 복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10% 미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LCS님 질문입니다. 50대 후반 여성인데요. 비문증은 53세 왔었고 심하지는 않지만 요즘 가끔 하얀 종이나 벽을 보면은 살짝 노란색 작은 원이 보여서 눈감하면 없어집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진료받아야 할까요? 네, 이건 이제 복시 사시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비문증도 이제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이죠. 역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안구를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소위 콜라겐 젤형의 콜라겐 단백질이 이제 채우고 있는데요. 그 단백질의 변성, 콜라겐의 변성이 생기면서 아주 무색 투명한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뭔가 점, 시루라기 이런 것들 혹은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느다란 거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문제 없이 다 좋아질 수 있지만은 이런 비문증 증상이 상당히 심해질 때 혹은 불빛이 번쩍 보이는 내 눈에서 마치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보일 때는 좀 주의를 가지고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단순히 유리체의 문제가 아니라 망막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지랖 왕자님 질문이신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른쪽 시력이 좋은 눈만 집중해서 쓰고 나중에 사실수술하고 지금 24세인데요. 수술하고 오른쪽 눈 시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양쪽 눈을 보면 잘 보이고 오른쪽 눈 아니면 왼쪽으로 보면 두 개로 보입니다. 사물이나 책 그리면 똑바로 보이고요. 휴대폰 TV 글자만 두 개로 보입니다. 네, 이 경우도 사실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눈 시력 차이가 많이 난 경우라고 했고요. 시력이 약한 쪽 눈, 즉 한쪽 눈은 도수가 좋은데 한쪽 눈만 근지가 심하다든지 원지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약한 눈은 당연히 이제 물체가 겹쳐 보이고 흐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두 눈으로 보다 보면은 책을 오래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오래 보게 되면은 두 눈을 같이 보는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쪽 눈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책을 오래 볼 수가 없고 쉬이 필요해지고 글씨가 흐트러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 시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특히 책을 30분, 1시간 이렇게 오래 보아야 되는 경우에는 꼭 안경을 쓰고 책을 보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사시가 과거에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사시가 얼마나 충분히 치료되었는지, 내 사시가 다시 조금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도 물론 검사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외사시 수술 후의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공부하는데 오랫동안 어려움이 큰지요? 수술 후 병원은 자주 방문해야 하는지요? 지방에 살아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수술을 얼마나 방문해야지 궁금하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외사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안과에 물론 안과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저희 안과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은 한번 진료를 오시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오셔서 수술 전 검사를 하시고 수술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제 오시게 되는 셈이고요. 바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일주 때 한 번 또 한 달 때만 이렇게 두 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는 기간 횟수 자체는 수술 후에 한 두 번, 수술 전에 한두 번이면 되고요. 수술 후에서 회복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수술하고서 다음 날 이것은 뭐 간헐성 외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 수술 경우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수술 후에 다음 날에도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다음날 다 일상생활, 야외 활동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책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후에 결막 표면에 실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물감이 듭니다. 그리고 충혈도 있고 약간의 이물감, 불편감이 있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다 다닐 수는 있고요. 책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회복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술한 다음 날부터 책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2-3일 쉬면 가장 좋겠죠. 종 사정이 안 되는 분들 하루 이틀 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회복 자체가 크게 수술 결정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안화 감압술 이후에 양쪽 시야가 콧대 기준으로 살짝 수평이 기울여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네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안화 감압술 이후에 시야가 콧대 기준으로 살짝 수평이 기울여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화 감압술도 여러 이유로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갑상선 안병증,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소위 안구 돌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구 돌출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화 감압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안화 감압술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는데요. 그 안화 감압술 이후에 복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양쪽 눈에 힘이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복시가 사실은 대부분 70-80% 이상은 회복이 잘 됩니다. 한 달 이내 혹은 대개 한 3개월, 4개월 이내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적으로 복원되지 않을 정도로 두 눈 시선 내 불일치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 정상적인 뇌신경의 힘을 통해서는 두 눈의 시선을 융합하고 일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복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S누님 101님 질문처럼 저렇게 콧대 기저 수평이 기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학적으로 회선복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회선복시라고 하게 되는데요. 사물이 단지 수평복시, 밖으로 두 눈이 떨어져 있는 거 수직복시, 아래 위로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는 거죠. 그런 복시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우리 눈의 근육 중에서 사근, 제가 아까 한 눈당 6개의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2개의 사근, 상사근, 하사근이 있는데 그 사근의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회선복시가 생깁니다. 지금 질문 주신 S님 101님 경우에는 바로 사근, 상사근이든 하사근이든 그 근육에 이상이 사실은 출현된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회선복시가 있는 경우 때문에 그 원인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할까요? 아하,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겪는 이 복시 내용이 실로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겪는 복시, 또 일상적이지 않고 가끔씩 겪는 복시, 그러나 그 복시가 있다는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요.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고 책을 오래 보기 힘들게 만들고 눈피로, 두통을 만드니까 대단히 일상생활에 불편, 지장을 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모두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은 모두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증상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여 겪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 병원을 찾아서 잘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